베트남이 해외여행 재개를 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언론에 알려졌음에도 세계 각국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전면 개방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한다는 정책인데요. 실제로 베트남의 공신력 있는 매체인 VNexpress에서는 베트남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 전면 개방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관광시장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3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이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걱정을 토로했는데요. 이로써 그들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인 500만 600만 명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고립 상황을 맞은 러시아 정부가 얼마 전 베트남을 해외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하며 두 국가가 함께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도 독보적으로 칠러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하루 이내에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반정부 활동을 더 강력하게 통제해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점점 대놓고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관광 국가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찾을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게 외면당할 위기에 몰리자 베트남 내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하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여러 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베트남에 한국이 쉽게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차가운 답변에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의 지역 경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외면을 받아 활기를 영영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2015년 이후로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9년은 한국인 베트남 방문자 수가 무려 430만이 넘어섰는데요. 일본 여행지 하락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베트남 여행의 인기는 더욱 폭발적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베트남인들에게 호의적인 한국인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비는 물론이고 생수 한 병이나 음료수 같이 간단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바가지를 씌우려고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근래에는 논의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파는 양심 없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열매인 논이는 베트남을 찾는 여행객이 즐겨 찾는 상품인데요. 현지 상인들은 쇼핑센터에 방문한 한국인들에게 정가 1만 원가량의 논이가루 500g을 2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며 정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식입니다. 심지어 대놓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거스름 돈 놔주면 안 되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여행기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만 봐도 상당수 바가지 쓴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서는 베트남에서 택시 바가지 요금을 썼다는 피해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내에서 택시를 탄 지 단 몇 분 만에 미터기 표시 요금이 상당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그 밖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물가라고는 하지만 정해진 금액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옹호 여론도 있지만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도 바가지가 엄청 심각한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커뮤니티의 베트남 바가지를 검색하면 그 피해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나는 2달 동안 남쪽과 북쪽 베트남을 여행했고 매일같이 어느 곳에서든 나를 바가지 씌우려고 했다. 베트남을 방문했던 내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로 인해 다시는 베트남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95%의 방문자가 베트남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당했다.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베트남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자신들끼리 공유하기까지 할 정도로 바가지 문제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반응만 보아도 베트남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 수 있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영상에서는 베트남 택시기사가 미국인에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자 세계인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택시를 타기 전에는 미국인에게 5달러를 요구했지만 막상 짐을 트렁크에 싣고 나서 30달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택시기사는 타든 말든 상관없는데 내가 당신의 짐을 갖고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꼼짝없이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Is this hotel? Yeah, Is this hotel? yeah, okay. Yeah, yeah. 그런데 미국인은 호텔에 내리자 자신이 말한 호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Is this hotel right here? No, no. So our taxi drivers didn't take us to the right hotel? 베트남 택시기사는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미국인에게 오지만 미국인은 이제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베트남 택시기사는 급기야 미국인의 가방을 들고 자신의 차에 강제로 실으려고 합니다. Leave my bags here. Leave my bags here. I'm not going with you. No, don't touch my bags, man. Don't touch my bags. Y'all already doing this dirty. Y'all already doing this dirty down here. Ripping us off. Already trying to rip us off. Charging $40 and $15 to take us to places. Man, no, don't touch our bags. Charging us $40 for a 3-minute ride to the wrong hotel. Wrong hotel. Come on, man. That's crazy. 한 전문가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진짜 이유에 대해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전문의 요약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가짐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난을 탓하지만 왜 가난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은 스스로에게 사람들을 속일 권리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난하고 가난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업보로 관광 수입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관광 수입은 무려 마이너스 58.7%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의 18.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기록이며 조사기관 관계자는 올해도 베트남의 관광 수입은 하락세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에 의하면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던 베트남 중부 관광지 다낭은 한국 관광객이 끊기며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재작년 대비 90%의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무기한 휴업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베트남의 상황은 심각한데요. 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한국을 데려오겠다며 온갖 노력을 쏟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국민성과 시민의식의 부정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한국은 베트남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에 국민인 우리를 특별 대우해주는 나라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최근 많은 국가의 공항에서 한국인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줘 깜짝 놀랐다는 경험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호 협약에 의해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으로 긴 대기줄과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인이면 여권만 스캔해도 프리패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일명 한국인 프리패스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 체코, 독일, 핀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그중 체코 프라하 공항의 결정이 주목할 만한데요. 체코 당국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인 태국 역시 한국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지 제출까지 폐지하는 등 과감한 빗장 풀기에 나섰는데요. 태국은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을 당시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커지며 지금도 태국에는 한국인들을 존경하며 한국인들의 말이라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말썽을 부리자 손 놓고 있던 베트남과 달리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경 대책을 펼치기도 했죠. 결국 베트남의 여행지로서의 매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단시간 내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쳐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